시작하겠습니다. 84회 문제입니다. 문경전자. 여러분들도 문경전자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역시 일반 전표 입력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7월 21일 날짜부터입니다. 7월 21일 날짜. 투자 목적으로 경주로부터 부동산을 외상으로 사갖고 왔습니다. 외상 매입금이 아니죠. 미지입금으로 분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차변의 투자부동산. 차변의 투자부동산 금액은 3천만 원. 대부분은 미지입금이에요. 미지입금 거래처는 경주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경주가 들어가면 됩니다. 3천만 원. ABC사의 8월 25일 날짜. 8월 25일 날짜 ABC사의 외상 매출금 2만 달러를 회수해서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차변에 일단은 보통예금이 오면 되겠죠. 차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금액은 2만 달러 곱하기 자 입금 시점의 환율이 1,300원 나와 있으니까 2,600만 원이 돼요. 차변에 보통예금이 2,60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은 자 외상 매출금 인식 당시는 1,200원이니까 2,400만 원이 되겠죠. 2,400만 원. 나머지가 외환 차익이 되는 겁니다. 외화 환산이익하고는 다른 거예요. 외화 환산이익하고는 다른 겁니다. 외환 차익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차별화 보통예금이 2,60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ABC사입니다. 외상 매출금이 2,400만 원. 나머지는 대변에 외환 차익이라고 그랬죠. 외환 차익. 외화 환산이익은 결산 때만 나오는 거예요. 결산 때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월 27일 날짜예요. 바른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 취득해야 될 공채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공정가치는 22만 원이며 단기매매 증권으로 처리한다.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22만 원. 차변에 그러면 30만 원과 22만 원 차이가 8만 원 나오죠. 차량 운반부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만 원. 그리고 대변에 30만 원은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현금이 30만 원이 가면 되겠죠. 현금이 30만 원. 자, 그 다음 문제 10월 2일 날짜입니다. 액면가액 1,000만 원인 사채를 1,020만 원에 할증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전에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였다. 차변의 보통예금이 1,020만 원. 차변의 보통예금 1,020만 원. 대변에는 사채. 대변의 사채가 1,0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대변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하죠. 할증 발행 차금이 20만 원입니다. 단기매매 증권 950만 원짜리를 그죠 11월 21일 날짜에 90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대변부터 한번 해볼까요? 대변의 단기매매 증권. 단기매매 증권 950만 원. 차변에는 못 받았어요. 미수금입니다. 미수금이 어디에죠? SJ물산입니다. 미수금 SJ물산. 금액은 9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입니다. 처분 손실 50만 원. 자, 메인 매출 전표 5월 30 날짜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5월 30. 메인 매출 전표 5월 30 날짜. 당사는 우리 임대에게 전자제품을 220만 원에 공급하였으며 결제대금은 카드로 결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땐 17번의 카드과세죠. 17번의 카드과세고요. 제품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해줘야죠. 세금 계산서가 아닐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을 합니다. 우리 임대. 자, 신용카드사는 F2번 눌러서 하나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분개도 4번의 카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수금으로 돼 있어요. 그죠? 미수금이 아니라 이것만 외상매출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08번의 외상매출금. 네. 그러면 다 똑같죠? 네. 됐습니다. 외상매출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미수금만 외상매출금으로 바꿀 거. 자, 6월 24일
문제입니다. 6월 24일 문제. 미국에 직수출했어요. 직수출하면 16번의 수출입니다. 품명은 제품이고요. 공급가액은 $10,000 곱하기 선적일의 환율을 곱해주시면 돼요. 선적일의 환율. $10,000 곱하기 선적일의 환율이 1,150원 나와 있으니까는 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50만 원. 1,150만 원. 거래처는 미국의 YNG사입니다. YNG사. 자, 041-9번은 FE번 눌러서 1번에 직수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수출 신고번호 없어요. 엔터 치시고요. 대금은 못 받았으니까는 2번에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수출 대금은 전에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분계 끝났습니다. 3번. 자, 영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고 6월 29일 날짜예요. 6월 29일 날짜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 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55분의 수입이에요.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55분의 수입이고요. 원재료 공급가액난에 3천만 원. 자, 거래처가 머티리얼 엔터. 전자 맞죠? 1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가세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부가세와 관련한 회계 처리만 해라.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혼합거래입니다.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이 300만 원. 이렇게. 원재료 대금은 영국에 좋겠죠. 그러니까 부가세만 분기해 주시면 돼요. 세관하고 거래니까. 7월 10날짜입니다. 7월 10날짜.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나와 있죠. 신문 구독 중에 있고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53번에 면세입니다. 자, 품목은 신문이라고 나와 있네요. 신문. 공급가액은 15,000원. 15,000원이고요. 거래처는 전자신문사예요. 전자신문사. 전자계산서 맞아요. 분계는 차변의 도서인세비고요. 돈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미지급금. 3번은 혼합이죠. 차변의 도서인쇄비. 차변의 도서인쇄비가 영업부세에서 쓰는 거니까 판매관리비예요. 대변에는 미지급금 15,000원입니다. 대변에 미지급금이 15,000원. 영업부세에서 쓰는 거니까 800번대.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 아니에요. 미지급금이지. 자, 8월 11일 날짜 문제입니다. 8월 11일 날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인 장결희 씨에게 제품을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습니다. 22번에 현금과세가 여기 있죠. 22번에 현금과세입니다.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난에 132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132만원. 거래처는 장결희 선택해 주시면 돼요. 분계는 현금으로 팔았죠. 1번에 현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자동으로 뜹니다. 자, 부가세 문제예요. 다음 물음에 답해라. 이 문제에 한해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이라고 가정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기 확정이에요. 의제매입세액이고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들어가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농산 증빙계산서 받았죠? FE번 눌러서 서울농산입니다. 취득일자는 4월 5일 4월 5일 계산서 받았어요. 물품명은 농산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수량은 200kg, 매입가격은 106, 1억 6천만원. 음식점 법인은 106분의 6이에요. 음식점 법인은 106분의 6입니다. 자, 두 번째, 강남마트에서 농산물 사갖고 왔습니다. 역시 되죠? FE번 강남마트예요. 취득일자는 5월 6일입니다. 5월 6일. 이번엔 신용카드 썼네요. 2번에 신용카드. 농산물이에요. 수량은 50이고요. 매입가격이 4,24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106분의 6. 네. 일단 입력했죠? 추가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예정 과세 표준은 1억 4천만 원이며 여기 예정분이죠? 1억 4천만 원. 확정은 2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2억 원. 그러면 한도 나와 있고 단기 매입분 나와 있어요. 그죠?
일기 예정 때는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끝입니다. 여기 예정 공제 받은 금액이 있으면 집어넣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끝이 되는 거죠. 네, 그냥 과세표준 예정부 확정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문경전자의 이익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부속 서류 작성은 생략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할 것. 혹시나 있으면 삭제를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이익 확정 들어가 볼게요. 부가세 신고서 이익 확정 10월부터.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삭제할 것도 없죠. 다시요. 네,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삭제할 게 없어요.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이 2억 5천만 원 있습니다. 1번에 2억 5천만 원. 두 번째는 카드 매출이 부가세 포함해서 5,500이죠. 5천만 원. 500만 원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것은 19번에 입력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보면 19번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공제 부가세 포함해서 5,500 입력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뺄까요? 네, 해답에도 빼놨으니까.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한 제품 매출 영세 세금 계산서 3천만 원 있어요. 영세 세금 계산서 3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수출 신고 필증에 의한 것 직수출이죠. 35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350만 원. 그럼 매출은 끝났고 이제 매입 자료 입력 한번 해볼게요. 일반 매입이 1억 5천만 원 있어요. 10번에 1억 5천만 원. 부가세는 1,500만 원이 되겠죠. 세금 계산서 수취한 것, 부인승 업무용 차량 매입한 게 3,500. 고정자산 매입이에요. 3,500에 350만 원입니다. 3,500에 350만 원. 승합차니까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불공 아닙니다. 법인카드 3천만 원, 300만 원. 일반 매입, 그쵸? 일반 매입, 여기입니다. 3천만 원, 300만 원. 그 다음에 이기 예정 때 누락된 매입이 있어요. 매입. 예정 신고 누락분 여기저기 있죠? 12번. 세금 계산서니까 세금 계산서 매입에 가서 1,000만 원. 가산세는 없습니다. 매입이 누락된 거니까. 매출이 누락됐을 때만 가산세가 있는 거죠. 예정미 환급세액이 100만 원 있습니다. 예정미 환급세액 여기 있습니다. 100만 원 입력을 해주시고요.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에서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기로 한다.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 가산세는 매입이 누락됐을 때는 가산세는 없는 거예요. 매출이 누락됐을 때만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자, 빠져나와서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완료해라. 수동결산 문제부터 항상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짜 들어가시면 돼요. 12월 31일 수동결산 문제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얘기죠. 10,000원에 사왔는데, 그죠? 10,000원에 사왔는데, 지금 현재 공정가치가 12,000원이 됐어요. 12,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늘어났죠? 2,000원만큼 늘어났죠? 남은 주식수가 50주가 남았어요. 50주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0원 곱하기 50주 하면 10만원 늘어났어요. 10만원.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다시 한번. 12,000원이 됐고요. 10,000원에 사왔습니다. 만원짜리가 12,000원 됐으니까 2,000원 늘어났죠. 근데 남은 주식수가 50주니까는 2,000원 곱하기 50주 하면 10만원인 거예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네, 무조건 아래 거 쓰셔야 돼요. 투자 목적이니까. 위에는 당좌자산 코드예요. 이건 당좌자산. 투자자산 코드 178번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금액은 10만원이고요.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입니다. 10만원. 자, 2번 문제 보시면 영업의 수익 중 임대료 계정에 10월 1일 날짜로 입금된 600만원은 그죠? 1년간 임대료이다. 10월 1일 날짜를 먼저 가보실래요? 10월 1일. 대변에 임대료가 돼 있잖아요. 대변에 임대료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은
대변에 있었던 임대료를 차변에 와서 없애줘요. 차변의 임대료. 그러면 대변에 선수 수익이 생기겠죠. 얘가 생겼어요. 선수 수익이 생기면 곱하기 12분의 내년 걸 해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600만 원 곱하기 12분의 내년에 해당하는 게 9개월이죠. 9개월입니다. 그러면은 450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45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됐죠, 여러분? 선수 수익이 생기면 내년 걸 분계를 해줘라. 내년 걸 분계를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차변의 임대료 금액은 450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선수 수익입니다. 금액은 450만 원. 내년 거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3번. 외화 차입금이 있어요. 외화 장기 차입금이 남아 있습니다. 전기말 환율하고 비교를 해주면 되죠. 차입 당시에는 필요가 없고요. 전기말 환율. 1,050원짜리가 1,030원으로 20원만큼 떨어졌네요. 20원. 20원 곱하기 15,000달러면 30만 원이 줄어들었으니까는 이익이 되는 겁니다. 대변에 이게 외화 환산이익이죠. 외화 환산이익. 결산때 나오는 거예요. 30만 원. 차변에는 외화 장기 차입금이에요.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외화은행입니다. 거래처는 외화은행 30만 원. 그래서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대변에 외화 환산이익. 됐죠? 4번. 영업부서가 5월에 구입한 수모품 90만 원 중 결산일까지 사용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20만 원 있다. 수모품을 구입했을 때 자,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구입 시 분계를 보여드리면은 구입을 했을 때, 그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분계를 했었다는 얘기죠. 수모품 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입했을 때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짜의 분계는 수모품비가 대변에 가서 없어지면 되죠. 수모품비가 대변에 가서 없어져요. 그럼 뭐가 생기겠습니까? 소모품이 생기죠. 소모품이 생기면 이것은 미사용액을 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미사용액.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 20만 원 그대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게 미사용액이 되는 거니까 남아있는 게 미사용액이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20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소모품비죠. 800번대 소모품비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 기말 현재 제품에 대한 실질 재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모 수량률 70개는 정상적이며 비정상적이다. 나머지는 여러분 정상적인 것은 분계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상적인 것은 분계를 하지 않는 거고요. 비정상적인 거. 그럼 비정상적인 게 몇 개죠? 500개에서 330개 빼주면 170개인데 170개 중에 70개가 정상적인 거니까 나머지 100개가 비정상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500개, 330개, 170개예요. 이게 감모 수량이 되는 거죠. 감모 수량이 170개인데 170개 중에서 70개는 정상적이래요. 그래서 얘는 분계를 파른 걸로 처리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100개가 비정상적인 거죠. 곱하기 만원. 만원 그래주면 얼마 나옵니까? 100만 원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분계는 대변의 제품이 100만 원. 저기 8번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대변의 제품, 저기 8번 들어가시면 되고요. 차변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되는 거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얼마가 되냐면 1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 그러면은 실질 재고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330개가 있는 거잖아요. 만 원짜리가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질 재고액은 330만 원. 그러면은 자동결산에는 실질 재고액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전피입력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금액은 100만 원이고요. 대변의 제품 저기 8번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동 결산 들어가셔서 결산 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이죠. 자동 결산 들어가셔서 기말 제품에 가서 330만 원 실제 재고액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전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끝나는 거죠. 원천인수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김미소 입사일이 6월 1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원 등록 105번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한 후에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해라. 기본 공제 여부에 부르다 표시할 거 아닌 경우에 네,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김미소입니다. 몇 번으로 등록하라고 나와 있냐면 105번. 105번에 김미소. 주민등록번호겠죠? 주민등록번호는 밑에 네, 본인 76 0123 2548 753번이에요. 입사일은 자 6월 1일이고요. 내국인입니다. 내국인. 사무직 사원이니까 생산직 아니죠? 생산직 아닙니다. 사무직 사원은 생산직이 아니에요. 생산직 아닙니다.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부양가족 명세에서 김미소 되어 있고요. 김미소 되어 있고, 지금 여성 근로자이면서 총 급여가 2,8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850만 원이니까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배우자 3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박재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자, 박재민의 주민등록번호는 700-420-1434-567번이에요. 배우자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업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있으니까 배우자 공제 안 되죠.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아버지예요. 소득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1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김성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460324-1354-875입니다. 1354-875.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그랬죠? 안 됩니다. 잠시 여행 간 거는 몰라도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은 소득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 유미영이에요. 유미영.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가 480-520-2324875. 역시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누가 나와 있을까요? 그리고 딸은 직계 비속입니다. 4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박예슬입니다.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가 030705-41123456. 그쵸? 20세 이하. 미국에서 유학 중인 거 상관없어요. 자녀는 유학 중이라 하더라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요. 박호식이에요. 박호식입니다.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가 090103-3143-578번. 네, 소득 없으니까 되겠죠? 자, 그리고 언니가 있어요. 형제 자매는 6번입니다. 언니 김미정.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가 740-112-2454-528번이고요. 나이 때문에 안 되죠.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부르다 들어가시면 돼요. 네, 더 이상은 없네요. 네,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김영철 사원의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해라. 김영철이고요. 네, 연말정산 탭 넘어갔습니다. 월세 낸 게 420만 원이 있어요. 월세 낸 게 420만 원. 무주택자예요. 현재 무주택자고요. 월세에 대한 자료가 또 나와 있을까요? 네, 여기 인천에 여기 나와 있어요. 네, 월세 주택 난으로 들어가서 월세 주택난 들어갔죠? 420만 원 금액 확인하시고요. 여운역부터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여운혁입니다. 주민등록번호 790103
1, 2, 3, 4, 5, 6, 7번이고요. 자, 아파트예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여기 보면은 아파트가 몇 번에 있냐면 5번에 있습니다. 5번. 면적은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고요. 서울 종로구 효자동. 네, 효자동.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연간월세액은 420만 원이라고 그랬죠? 연간월세액은 42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김영철의 기타 내용 내려온 김에 읽어보시면 총 금액은 5,500만 원이고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2,400만 원, 장인 치료비, 학원비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부터 할까요? 네, 들어온 김에 네, 신용카드 사용액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400만 원. 의료비 중복 공제돼요. 학원비도 되고요.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기타 도서 공연 없습니다. 연금저축이 200만 원 있어요. 연금저축 안 들어가서 연금저축이죠. 네, 연금저축 F2번 눌러서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계좌번호 212-90-2367-62791번입니다. 납입금액은 200만 원이고요. 납입금액은 200만 원 입력해 주셨으면 됐고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갈까요? 네. 위로 올라가서 배우자의 보장성 법률 70만 원.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되는 거죠. 소득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 안에 70만 원이 들어가시면 돼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 안에 70만 원. 박주희, 엄마, 현금으로 절에 기부한 게 200만 원 있습니다. 소득 없어요. 소득만 없으면 돼요.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란에 소득이 없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200만 원 들어가시면 돼요.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란에 2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장인 어른의 질병치료비가 400만 원. 본인 신용카드 결제한 건 아까 반영을 했고요. 의료비에 가서 장애 의료비란에 400만 원. 4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이 250만 원이 있습니다. 교육비에 가서 대학생 가서 250만 원. 250만 원. 소득 없으면 되는 거죠. 논술학원비 네, 안 되죠. 미취학 아동만 되는 거예요. 카드 결제한 건 아까 반영이 됐을 테고요. 네, 소득 없어도 학원비는 안 됩니다. 그죠? 여기 카드 사용이 2,400만 원에 학원비 포함해서 우리 다 입력했으니까 교육비가 안 되는 거예요. 미취학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다 입력을 모두 끝냈습니다. 다 끝나면 작업 완료, yes 해서 끝내주시면 되죠. 수고하셨습니다.